오늘은 물동이 하나를 깨뜨린 죄로 집에서 쫓겨난 한 처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무도 가지 않는 깊은 산속 샘물. 그곳에서 그녀가 만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절망이 희망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신비롭고 감동적인 조선시대 전설입니다. 편하게 앉아서 이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빠져보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물동이를 깨뜨렸으니 이 집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가거라. 저주받은 샘물에서나 물을 길어라. 그날 아무도 돌아오지 못한다는 그 샘물로 그녀는 걸어갔다. 조선 중기 경상도 산골 마을. 청이라는 이름의 처녀가 살고 있었다. 18배 청이는 과부가 된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다. 아버지는 청이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오빠는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못했다. 어머니는 세월이 지나며 마음이 메말라갔다. 한때는 따뜻했던 사람이었지만 연이은 불행이 그녀를 차갑게 만들었다. 청이는 매일 아침 산 아래 우물에서 물을 길어야 했다. 대대로 내려온 물동이가 있었다.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이제는 청이가 사용하는 백자 물동이. 이 물동이는 우리 집안의 명줄이다. 절대 깨뜨리면 안 된다.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다. 그날도 청이는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우물로 향했다. 그런데 이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우물 앞에서 마을 총각 서기가 나타났다. 서기는 부잣집 아들로 청이를 좋아했지만 신분 차이 때문에 다가갈 수 없었다. 청이야, 내가 물 길어주마. 괜찮습니다. 혼자 할 수 있어요. 서기가 다가오는 순간 청이가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쟁그랑! 물동이가 돌에 부딪혀 깨져버렸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하. 청이는 얼어붙었다. 깨진 물동이 조각들이 땅에 흩어져 있었다. 서기가 놀라 말했다. 미안해. 내가 새 물동이를 사줄게. 하지만 청이는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이것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청이는 깨진 조각들을 주워 담고 집으로 돌아갔다. 어머니는 깨진 물동이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깨뜨렸구나.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말하지 마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내가 뭐라고 했느냐? 절대 깨뜨리지 말라고 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새 물동이를. 가거라. 네. 이 집에서 나가거라. 더 이상 너는 내 딸이 아니다. 청이는 믿을 수 없었다. 어머니, 그럴 수는. 저는 어디로? 그 순간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곧 다시 굳어졌다. 저주받은 샘물로 가라. 거기서나 물을 길어라. 저주받은 샘물.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샘물을 두려워했다. 깊은 산속,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있는 샘. 전설에 따르면 그 샘물로 간 사람은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다고 한다. 가라. 지금 당장. 청이는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섰다. 가진 것이라곤 몸에 걸친 옷과 작은 보따리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수근거렸다. 저 아이 쫓겨났대. 물동이를 깨뜨려서. 불쌍하게.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청이는 그날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 깨달았다. 청이는 산길을 걸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다. 어둠이 내리기 전에 어딘가 머물 곳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발걸음은 저절로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저주받은 샘물. 어차피 갈 곳이 없어. 그곳이 어떤 곳인지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산은 점점 깊어졌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숲. 울창한 나무들이 하늘을 가렸다. 그런데 이때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공기가 달라졌다. 더 서늘하고 더 축축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다. 물소리. 흐르는 물소리가 아니었다.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똑, 똑, 똑. 청이는 그 소리를 따라 걸었다. 나무들 사이로 빛이 새어 들어왔다. 작은 공터가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샘물이 있었다. 청이는 숨을 멈췄다.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다. 샘물은 맑고 투명했다. 아름다운 백옥 같은 돌로 둘러싸여 있었고 물은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다. 저주받았다고?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청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샘물 주변에는 이상한 표시들이 있었다. 낡은 비석, 시든 꽃, 그리고 물동이 조각들. 깨진 물동이 조각들이 샘물 주변에 흩어져 있었다. 누가 여기서도 물동이를 깨뜨렸나? 청이는 무릎을 꿇고 샘물을 들여다봤다. 물은 너무나 맑아서 바닥까지 훤히 보였다. 그 순간 물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청이가 놀라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다시 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내 착각이었나? 목이 말랐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청이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물을 떠서 마셨다.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이렇게 시원하고 달콤한 물은 처음이었다. 마치 생명이 온몸으로 퍼지는 느낌. 청이는 더 마셨다. 그리고 얼굴도 씻었다. 피곤이 씻겨 나가는 것 같았다. 이 물이 저주받았다고? 청이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축복받은 물이었다. 해가 졌다. 청이는 샘물 근처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다. 다행히 큰 바위가 있어 그 아래 몸을 숨길 수 있었다. 밤이 깊어갔다. 그런데 한밤중 청이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노랫소리였다. 여자의 목소리. 슬프고도 아름다운 노래. 물을 주오. 맑은 물을 주오. 청이는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봤다. 샘물 앞에 한 여인이 서 있었다. 백의를 입은 여인. 긴 머리가 바닥까지 내려왔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여인은 샘물을 바라보며 울고 있었다. 물을 길어가고 싶구나. 하지만 물동이가 없어. 청이의 입에서 말이 새어나왔다. 물동이가 필요하세요?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얼굴이 보였다. 너무나 아름다운 얼굴. 하지만 슬픔이 가득 담긴 눈. 내가 보이는구나. 누구세요? 나는 이 샘물의 주인이다. 청이는 뒤로 물러섰다. 샘물의 주인. 여인이
천천히 다가왔다.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 공중에 떠 있었다. 귀신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청이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여인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을 느꼈다. 무서워하지 마라. 나는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여인이 말했다. 나는 이 샘물을 지키는 자다. 200년 동안. 200년? 그 순간 여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나도 한때는 너처럼 평범한 처녀였다. 물동이를 깨뜨려 집에서 쫓겨났지. 청이는 놀랐다. 저와 똑같이? 그래. 그래서 이곳으로 왔다. 그리고 이 샘물의 신령을 만났지. 여인이 샘물을 바라봤다. 신령은 나에게 제안했다. 이 샘물을 지키는 대가로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영원한 생명. 어리석게도 나는 받아들였다.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차라리 여기서 영원히 살겠다고.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것은 저주였다. 영원한 외로움이었다. 20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이곳에 오지 않았어. 청이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런데 오늘 내가 왔구나. 여인이 청이를 바라봤다. 너도 같은 제안을 받게 될 것이다. 신령이 곧 나타날 것이야. 신령이요? 조심해라. 겉으로는 달콤한 제안이지만 그 대가는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야. 청이가 묻고 싶었지만 그 순간 샘물이 빛나기 시작했다. 물속에서 빛이 솟아올랐다. 그리고 형체가 나타났다. 노인의 모습을 한 신령. 하지만 눈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깊고 차가운 눈. 오랜만에 손님이 왔구나. 신령의 목소리가 울렸다. 물동이를 깨뜨려 쫓겨난 처녀. 갈 곳 없는 너에게 제안이 있다. 제안이요? 이 샘물의 주인이 되어라. 대대로 이어져 온 전통이다. 청이는 베개의 여인을 바라봤다. 여인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신령은 계속 말했다. 샘물의 주인이 되면 너는 영원히 이곳에서 살 수 있다. 배고픔도 추위도 느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대가는 무엇인가요? 신령이 웃었다. 차가운 미소였다. 이곳을 떠날 수 없다. 영원히. 청이는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갈 곳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마을 사람들도 자신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청이의 입에서 말이 나왔다. 신령이 눈을 가늘게 떴다. 조건? 이 언니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베개 여인이 놀라 청이를 바라봤다. 200년 동안 혼자 있었다면 이제 충분히 고통받았어요. 제가 이곳의 주인이 될 테니 이 언니는 해방시켜 주세요. 신령은 잠시 침묵했다. 흥미롭구나. 자신의 자유를 다른 이의 자유와 바꾸겠다는 거냐? 네. 그 순간 베개 여인이 청이의 손을 잡았다. 안 돼. 내가 왜 나를 위해? 언니는 200년 동안 충분히 기다렸어요. 이제 자유로워져야 해요. 청이는 신령을 똑바로 바라봤다. 제 조건을 받아들이시나요? 신령이 길게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내 마음이 진심이라면 받아들이겠다. 빛이
샘물에서 솟구쳤다. 백의 여인의 몸이 빛에 감싸였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여인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졌다. 그리고 빛이 사라지자 여인도 함께 사라졌다. 자유를 얻은 것이었다. 청이는 가슴이 뭉클했다. 누군가를 자유롭게 해줬다는 사실이 기뻤다. 그런데 이때 몸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다. 청이의 옷이 서서히 하얗게 변했다. 백이로 머리카락이 길어지기 시작했다. 바닥까지 내려올 만큼. 이제 너는 샘물의 주인이다. 신령이 말했다. 앞으로 이곳을 지켜라. 물을 기르러 오는 이들에게 물을 주어라. 하지만 절대 이곳을 떠나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신령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만약 누군가가 너를 대신할 수 있다면 너도 자유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아무도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신령이 사라졌다. 청이는 혼자 남았다. 샘물의 주인. 청이는 샘물을 내려다봤다.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달라져 있었다. 백의를 입고 긴 머리를 한 모습. 마치 선녀 같았다. 이제 나는 영원히 여기 있어야 하는구나. 외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누군가를 구했으니까. 한 달이 지났다. 청이는 샘물을 지켰다. 매일 샘물을 청소하고 주변을 정돈했다. 신기하게도 배고프지 않았다. 목마르지도 않았다. 잠도 필요 없었다. 하지만 시간은 너무나 천천히 흘렀다. 그런데 어느 날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오고 있었다. 청이는 긴장했다. 첫 손님이었다. 나무 사이로 한 남자가 나타났다. 덕이었다. 청이를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마을 총각. 덕이 오빠. 덕이는 청이를 보고 놀라 멈춰 섰다. 청이야? 정말 내가 맞니? 네, 저예요. 덕이가 다가왔다. 모두들 내가 죽었다고 했어. 이 산에 들어가서 돌아오지 못했다고. 저는 살아있어요. 다만 청이는 자신의 모습을 가리켰다. 이렇게 변했어요. 덕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미안해. 내가 내 물동이를 깨뜨리게 만들었어. 모두 내 잘못이야. 아니에요. 이건 운명이었어요. 덕이가 청이의 손을 잡으려 했다. 같이 돌아가자. 내가 책임질게. 결혼하자. 청이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돌아갈 수 없어요. 이곳의 주인이 되었거든요. 무슨 소리야? 청이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샘물의 저주, 계약,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운명을. 덕이는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그럼 영원히 여기 갇혀 있다는 거야? 네. 안 돼. 내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 덕이는 다급하게 말했다. 누군가 너를 대신하면 된다고 했지? 내가 할게. 청이는 놀라 서기를 바라봤다. 안 돼요. 오빠까지 이렇게 될 순 없어요. 나는 괜찮아. 내가 자유로워진다면. 안 돼요. 청이가 서기를 밀쳤다. 돌아가세요.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마세요. 청이야,
제발, 부탁이에요. 정희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단호했다. 서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돌아갔다. 정희는 그날 외로움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달았다. 계절이 바뀌었다. 봄이 왔다. 그리고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저주받은 샘물에 선녀가 산다더라. 물동이를 깨뜨린 그 처녀가 신령이 되었대. 그 샘물로 가면 소원을 들어준다더라. 사람들이 하나둘씩 샘물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첫 손님은 병든 노파였다. 물 한 모금만 주십시오. 정희는 샘물을 떠서 주었다. 노파가 물을 마시자 기적이 일어났다. 병이 나은 것이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노파는 절을 하고 돌아갔다. 그런데 이때 청이는 깨달았다. 샘물에는 특별한 힘이 있었다. 치유의 힘. 그 뒤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아픈 아이를 데려온 어머니, 흉년으로 고통받는 농부, 다친 다리를 가진 사냥꾼. 정희는 모두에게 물을 주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병이 낫고 풍년이 들고 상처가 아물었다. 마을은 점점 번영했다. 샘물의 선녀님 덕분이야. 우리는 선녀님께 감사해야 해. 사람들은 재물을 가져왔다. 음식, 꽃, 비단. 정희는 그것들을 받지 않았다. 그냥 물을 가져가세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하지만 청이의 마음은 복잡했다. 사람들은 자신을 감사하게 생각했지만 아무도 자신의 외로움을 이해하지 못했다. 밤마다 혼자 샘물 앞에 앉아 있을 때 청이는 생각했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삶이야. 후회는 없어. 하지만 외로웠다. 3년이 지났다. 정희는 여전히 샘물을 지키고 있었다. 외모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18살의 모습. 그런데 어느 날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정희는 알아챘다. 어머니였다. 나무 사이로 늙은 여인이 나타났다. 한때 자신을 쫓아냈던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백발이 되었고 허리가 굽었고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다. 정희야, 내가 맞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정희는 다가가려 했지만 멈췄다.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를 댔다. 용서해다오. 제발 용서해다오. 어머니가 울었다. 내가 잘못했다. 물동이 같은 것 때문에 너를 쫓아낸 게 내 평생의 후회란다. 정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3년 동안 너를 찾아 헤맸다. 소문을 듣고 여기까지 왔다. 제발 집으로 돌아가자.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돌아갈 수 없어요. 이곳이 제 자리예요. 왜 돌아올 수 없는 거냐? 정희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어머니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럼 내 딸이 영원히 여기 갇혀 있다는 거냐? 네. 어머니가 절규했다. 내가 대신할게. 얘가 이곳의 주인이 될 테니 너는 가거라. 안 돼요, 어머니. 왜 안 돼? 너는 아직 젊어. 앞으로 살 날이 많아.
어머니는 청이에게 달려들었다. 제발, 내가 대신할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다. 청이는 어머니를 껴안았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여기서 행복해요. 어떻게 혼자서 행복할 수 있냐?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행복해요.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이는 웃었다. 진심 어린 미소였다. 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딸이 정말로 행복하다는 것을. 청이야, 엄마가 미안하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모녀는 오랫동안 껴안고 있었다. 해가 질 무렵 어머니는 산을 내려갔다.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다. 청이도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제8장 세월의 흐름. 10년이 지났다. 청이는 여전히 샘물을 지켰다. 마을은 번영했다. 샘물 덕분에 병이 사라지고 농사가 잘 되었다. 사람들은 샘물 입구에 작은 사당을 세웠다. 청이를 기리기 위한 사당. 샘물 선녀님께 감사드립니다. 매일 누군가가 찾아와 절을 했다. 청이는 그들을 지켜봤다. 행복한 얼굴들. 자신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뿌듯했다. 하지만 여전히 외로웠다. 밤이 되면 혼자였다. 말할 사람도 웃을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손님이 찾아왔다. 5살쯤 된 여자아이. 안녕하세요, 선녀님. 아이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안녕. 넌 누구니? 저는 봄이에요. 엄마가 아파서 물을 기르러 왔어요. 청이는 물을 떠서 주었다. 엄마가 빨리 나으실 거야. 감사해요. 봄이는 물동이를 들고 가려다가 청이를 돌아봤다. 선녀님은 혼자 안 외로우세요? 청이는 놀라 아이를 바라봤다. 아무도 묻지 않았던 질문이었다. 외롭지? 그럼 제가 친구가 될게요. 봄이가 활짝 웃었다. 그 순간 청이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친구, 고마워. 그날 이후 봄이는 자주 찾아왔다.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청이와 놀러 오는 것이었다. 선녀님, 오늘 마을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봉이는 이야기를 들려줬다. 마을의 소식, 사람들의 이야기. 청이는 들으며 웃었다. 처음으로 웃음이 진심으로 나왔다. 봄이야, 고마워. 내가 와줘서 정말 고마워. 저도 좋아요. 선녀님이 제일 좋아요. 제9장 시험의 시간. 20년이 흘렀다. 봄이는 어느새 25이 되었다. 아름다운 처녀로 성장했다. 청이는 여전히 18배의 모습이었다. 선녀님, 저 이제 시집 가요. 봄이가 수줍게 말했다. 정말 축하해. 선녀님도 축복해 주실 거죠? 물론이지. 봄이의 결혼식 날. 마을 사람들은 청이를 초대했다. 선녀님, 꼭 오셔야 해요. 하지만 청이는 갈 수 없었다. 샘물을 떠날 수 없었으니까. 미안해. 나는 갈 수 없어. 봄이가 청이의 손을 잡았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결혼식을 하려고요. 선녀님이 못 오시면 제가 여기로 올게요. 그날 샘물 앞에서 작은 결혼식이 열렸다.
신랑 신부, 가족들, 그리고 청이. 청이는 축복을 해줬다. 행복해라, 봄이야. 선녀님도 언젠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다. 신령이 나타났다. 오랜만이구나, 청이. 신령님, 너는 200년의 임무를 채웠다. 네. 청이는 이해할 수 없었다. 아직 2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신령이 설명했다. 시간은 마음으로 재는 것이다. 너는 200년치의 외로움을 견뎠다. 하지만 200년치의 사랑도 주었다. 청이는 봄이를 바라봤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도왔다. 그것이 진정한 샘물 주인의 역할이었다. 이제 너는 자유다. 청이의 몸에서 빛이 났다. 배기가 서서히 사라지고 평범한 옷으로 바뀌었다. 긴 머리도 원래 길이로 돌아왔다. 저 자유로워진 건가요? 그렇다. 이제 원하는 곳으로 가거라. 봄이가 청이를 껴안았다. 축하해요, 선녀님. 마을 사람들도 박수를 쳤다. 청이는 마을로 돌아왔다. 20년 만의 귀환이었다.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청이를 위한 무덤을 만들어 두었다. 청이 사랑한다라는 글이 새겨진 비석. 청이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저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청이야. 돌아보니 석이었다. 하지만 석이는 이제 중년의 남자가 되어 있었다. 오빠, 내가 진짜 돌아왔구나. 석이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나는 너를 구하지 못했어. 아니에요. 오빠는 충분히 했어요. 청이는 웃었다.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샘물에서의 시간이 제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이제 뭘 할 거니? 청이는 마을을 둘러봤다.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제가 배운 것을 나누고 싶어요. 그날부터 청이는 마을의 치료사가 되었다. 약초를 캐고 병든 사람을 돌보고 아이들을 가르쳤다. 샘물에서 배운 지혜를 사람들과 나눴다. 세월이 흘렀다. 청이는 나이를 먹었다.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졌다. 하지만 행복했다. 봄이는 새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청이를 할머니처럼 따랐다. 할머니,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아이들이 졸랐다. 좋아. 옛날에 물동이를 깨뜨린 처녀가 있었단다. 청이는 이야기를 들려줬다. 자신의 이야기를.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다. 종장 전설이 되다. 청이는 80살에 세상을 떠났다. 마을 사람들은 샘물 근처에 청이를 묻어줬다. 샘물의 선녀님, 편히 쉬세요. 그리고 샘물은 여전히 맑게 흘렀다. 병든 사람이 오면 치유해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었다. 하지만 이제는 주인이 없었다. 아니, 주인이 필요 없었다. 청이의 사랑이 샘물에 스며들어 샘물 스스로 사람들을 돌보게 된 것이었다. 세월이 흘러 그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물동이를 깨뜨려 쫓겨난 처녀가 샘물의 주인이 되었고 그녀의 희생과 사랑이 마을을 구했다.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할머니,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 지금도 그 샘물에 가면 맑은 물이 흐르고 있단다. 우와. 그리고 가끔 바람이 불면 여자의 노랫소리가 들린다는구나. 무서워요. 무섭지 않아. 그건 청이 선녀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소리란다. 그렇게 청이의 이야기는 영원히 전해졌다. 물동이를 깨뜨린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청이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었으니까. 사람은 완벽할 필요가 없다. 실수를 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느냐는 것이다. 청이는 그것을 증명했다. 그리고 그 교훈은 오늘날까지 전해진다. 끝. 엔딩 멘트. 따뜻하고 감동적인 톤으로. 여러분, 어떠셨나요? 물동이를 깨뜨려 쫓겨난 처녀가 샘물의 주인이 되고 결국 마을의 수호자가 된 이야기. 실수는 때로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을 돕는 데서 옵니다. 청이처럼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세요. 어떤 장면이 가장 감동적이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다음 감동 스토리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